안녕하십니까. 한국종교문화원을 사랑해 주시고 함시의 목사의 유튜브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어느덧 산과 들은 푸르름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섭리하시는 6월의 태양 아래의 싱그러운 초록처럼 소망이 넘치는 푸른 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리슐리의 추기경은 천주교도의, 특히 대한민국 천주교도의 공직자 입문을 금하는 동시에 공직자 추방을 명령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국은 종교혁명을 일으키고 영국 성공회를 창설한 다음에 자신이 있어서는 몰라도 1829년에 천주교 해방령 Catholic Emancipation을 내놨습니다. 그 후부터 잉글랜드는 몰락하기 시작해요. 물론 퀸 빅토리아가 1837년에서 1901년 거의 64년을 통치해서 대영제국 시대를 열지만 바로 1829년 천주교 해방령과 그리고 1870년 킹 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까? 오컬트 바티칸의 예수의 그 장난으로 말미암아 1870년 영국 성공회 스스로가 킹 제임스 성경을 다시 번역해 내놓겠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킹 제임스 성경을 완전히 뭡니까? 없애버리고 잘못된 오역의 성경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영국 성공회를 몰락시키고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나온 그 책이 뭡니까? 신약 1881년에 나왔어요. 구약이 1885년, 신구약이 애경이 1895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은 완전히 몰락해서 오늘의 초라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영국의 바톤을 받고 세계 최강으로 들어섰지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천주교 아닙니까? 천주교 신화를 가진 즉 영국 아일랜드계들이 오늘날까지 지금 수십 년을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모친이 영국 아일랜드계입니다. 자, 지금 아일랜드계 80세의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탈리아계 82세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있어요. 또 포르투갈 총리를 지낸 천주교 신자 73세 안토니오 구테우스가 유엔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완전히 주무르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오컬트 바티칸의 명령에 의해서 천주교 나라로 전 세계를 만들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언젠가는 복귀할 것이라고 좋은 의견을 내놓지만 그러나 그것은 넌센스로 알아야 됩니다. 왜? 미국은 이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특히 군대, 천주교 예수의 회원들이 구렁이처럼 따리를 틀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은 99.9%가 예수의 회원입니다. 잘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몇 년 안 가서 그들이 주는 도약을 먹고 서서히
사라질 수가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천주교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사악한 사람들은 저희들의 목숨을 놀릴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장수할 사람인데 저희들이 이 땅에 사라질 때는 천주교 세력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죽이기 때문에 그 시신을 해부해서 대한민국에서 천주교를 완전히 날려보내고 그리고 옥골도 바티칸하고 모든 외교관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전 세계에 옥골도 바티칸이 없으면 평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천주교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입니다. 항상 데모를 일으키고 항상 갈등과 투쟁을 일으키는 저 천주교 세력만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하고 건전한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르망 리슐레 추기경 이분에서 말씀함으로써 왜 대한민국에는 천주교 신도가 공직자에 부적합한가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프랑스는 메르비고 왕조를 통해서 카롤링고 왕조입니다. 그리고 카페 왕조가 있는데 카페 왕조가 이게 길어요. 길은데 거기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서울 출신들이 있어요. 그렇죠? 반개, 분가 가지로 할 수 있겠어요. 거기 나온 것이 분가 발로아 왕조가 있고 그다음에 분가 그다음에 부르봉 왕조가 있고 그리고 나서 대혁명의 시대를 거치고 나폴레옹 시대 그리고 부르봉 왕조 복구 시대를 거칩니다. 오늘날 저렇게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봉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리슐레 추기경 아르망 리슐레 재상은 어디입니까? 부르봉가 루이 13세 시대에 우리로 말하면 총리를 지내신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책을 보면 연도가 틀려요. 옥골도 바티칸하고 천주교에서 나온 책들은 여러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다 조작되고 아름답게 거치장만 되어 있어요. 역시 이분에 관해서 이력을 보고 이렇게 보아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다 틀려요. 그 틀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분은 5살 때 아버지를 여의는데 아버지가 프랑스 왕실의 군인이에요. 어머니는 파리 고등법원의 법관의 딸입니다. 그렇죠? 바로 자라면서 뭘 생각을 하느냐? 출세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 먹어요. 그래서 돈이 없고, 그렇죠? 배경이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성직자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골도 바티칸은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정치 권력 집단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도 요즘 깨달은 거예요. 아, 옥골도 바티칸을 추기경 이런 자리에 오르면 대통령보다도 더한 명예직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는 이제 앞으로 옥골도 바티칸의 성직자들 숫자가 많아질 겁니다. 자, 이분도 이제 사제기를 걸어요. 그래서 22살, 1607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2년 후에 24세입니다. 1609년에 리송의 주기가 돼. 지금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안 되죠. 벌써 그래요. 후에 이제 37세, 1622년, 그때 이제 23살에 누구냐면 루이 13세가, 그렇죠? 21살이군요. 루이 13세가 그레고리오 15세를 간청해서 추기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재상으로 이렇게 같이 프랑스 그 부르봉 왕조를
운영을 합니다. 바로 이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그러면은 아르방 리슐리에가 제가 왜 이제 그러냐, 이분은 절제가 있고 또 훌륭한 그 오쿨트 바티칸의 성자이면서, 그러면서 애국심이 엄청나고, 그리고 또 자기 가족을 사랑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편적인 기독교인 사고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오쿨트 바티칸 이 사람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아르망 리슐레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르망 리슐레가 추구하는 노선을 따라야겠다. 신학 공부하면서 그런 다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르망 리슐레가 왜 위대한 정치가 되느냐. 첫째, 루이 13세 모 앙리 4세의 부인이 되겠어요. 마리드 메디시스, 메디치가의 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말하면 프랑스이기 때문에 마리드 메디시스가 되겠어요. 나이는 바로 마리 왕비가 아르망 리슐레보다 12살이 많아요. 또 루이 13세는 아르망 리슐레보다 25세가 아래예요. 이렇게. 그렇죠? 아들과 아버지. 그러면서 또 모는 또 선배고,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인데 29세 때, 그러니까 리숭의 주교 시절에 그 파리의 성직자들이 요번 1614년에 삼부회를 여니까 당신이 우리 성직자 대표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하고 나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1614년입니다. 루이 13세가 1601년생이에요. 13살인데 그 루이 13세하고 에스파냐 펠리페 2세 장녀입니다. 안 도트리스. 영어로 말하면 앤 오브 오스트리아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앤하면 좋은데 프랑스어가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워요. 같은 동년배예요. 그 결혼 문제 때문에 삼벽이 열렸을 때 바로 아르망 리슐레이 주교죠. 알아요. 아, 우리 프랑스를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합스부르크하고 지금 혼인을 맺는구나. 빠르죠? 강력하게, 그렇죠? 29세지 않습니까? 국혼을 해야 하는 정당성을 말을 할 때 마리드 메디시스가 이탈리아계 아닙니까? 전형적인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마음에 흡족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두고 1615년 14세 때 루이 13세하고 바로 안 도트리스의 국혼이 이루고 나니까 이 마리드 메디시스 왕비가 뭐라고 하냐. 아르방 리슐레 주교님께서 우리 안 도트리스 며느리죠. 고해 사제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뭡니까? 왕실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16년 루이 13세 고문관이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루이 13세가 20대로 성년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추구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또 20세로 가는 아들 루이 13세가 또 지향하는 정치관이 있어요. 서로 맞아요, 안 맞아요? 서로 정치의 갈등이 일어나, 또 투쟁이 일어나, 모함이 일어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루이 13세가 아르망 리슐레 저 주교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모 마리 드 메디시스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아비뇽으로 추방을 시켜요. 그게 1618년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죠? 실망과 좌절을 하는데 이분은 아주 절제해 있어요. 참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그때 교리 문답, 천주교시로 말하면
교리서를 작성해. 뭐랍니까? 바로 천주교의 성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러한 모습을 루이 13세가 봐요. 그리고 루이 13세가 부릅니다. 누굴? 자, 그러면은 아르망 리슐레는 마리드 메디스하고는 절친이었다가 누가 루이 13세가 불렀을 때 어디를 택해요? 마리드 메디시스를 죄송하지만 버린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절친 관계를 그만두고 루이 13세에 올인을 해요. 이게 정치가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 좋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622년에 그래서 21살 루이 13세가 그레고리 15세에게 추기경으로 임명해달라. 그래서 추기경으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재상 자리에 올라요. 누가? 바로 아르망 리슐레 추기경이. 대단하죠? 추기경이 하면서 수상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저는 종교도 자기의 본분을 지키면서, 그렇죠? 즉 오컬트 바티칸에 충성하면서 또 뭘 살려요? 프랑스를 살려요. 후에는 오컬트 바티칸의 명령에 안 떨어요. 예수의 해원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이 독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자기가 총리잖아요. 모든 인포메이션을 풀가동해가지고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다 없애요. 대단한 분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오컬트 바티칸 이익이 아닙니다. 어디? 프랑스. 그리고 자기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을 합니다. 자, 루이 13세 있을 때 이분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요한 것. 센트럴리제이션, 중앙 집권합니다. 이게 중앙 집권이에요. 대한민국도 지금 대통령 중심제에서 만약 내각제로 가면 몰락해요. 2주 500년 역사에서 우리 세종대왕만 왕권하고 신권이 평행을 이뤘어요. 또 황이라는 훌륭한 정성이 있어서 조선에 대찬란한 그런 문화와 업적을 남겼어요. 그 이유는 조선은 왕권이 약화되고 신권이 강화된 노론사회 중심일 때 조선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그런 중심체제에서 대한민국이 부국을 이루었지 이렇게 천주교 세력들이 이렇게 집권하고 나서는 나라가 가난해져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Opposition to the Habsburg Dynasty. 오스트리아 앤 스페인. 오스트리아하고 그때는 오스트리아 공국입니다. 스페인으로 이루어진 그 합스부르크에서 강력하게 저항해요. 이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프랑스도 천주교 국가예요. 합스부르크는 누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 오콜트 바티칸하고 절친이요. 그럼 오콜트 바티칸하고 절친이면은 프랑스는 어디를 도와줘야 돼? 합스부르크를 안 도와줘요. 합스부르크 왕국하고는 영원히 원수요. 나 그래서 프랑스를 그래서 좋아해요. 오콜트 바티칸 말을 안 들어요. 이게 프랑스의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를 한번 김영일 원장님 가면은 라 로세라는 데가 있어요.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이렇게 중앙 집권하고 부르봉가가 세냐, 합스부르크가 세냐, 더 크게 말하면 나는 프랑스를 미국처럼 오늘날 세계 강대국으로 올려놓겠다. 누가? 아르망 리슐레 추기경이야. 그렇잖아. 대한민국 천주교 세력, 오콜트 바티칸 명령에 초청해서 대한민국을 가난하고 중국의 이승국가를 만들어 놓아야 오콜트 바티칸이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른다.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리슐레가 저는 아주 매력적인 인물. 자, 국내적입니다. 국내적으로. 자, 어떻게 중앙 집권을 합니까? 자, 이건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 이건우 문제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나스 우러전이 일어나요. 1562년에서 1598년 이군호 전쟁이 일어날 때 앙리 4세가 이군호지만, 즉 이군호란 말은 뭐냐? 우리 대한민국과 스코틀랜드 말하면 장로교를 말을 합니다. 영국으로 말하면은 퓨리탄, 그렇죠? 그리고 청교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네덜란드나 스위스의 식으로 말하면은 개혁가들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처럼 그 프랑스에서 장로교 신자들과 천주교 신자들과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이게 이군호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군호 출신인 앙리 4세가 프랑스의 왕이 되면서 프랑스 안정을 위해서 천주교도로 가면서 1598년 낭트 칙령을 만들어요. 후에는 1685년 루이 14세가 퐁테블로 칙령으로 인해서 낭트 칙령이 없어지나요? 이때 이군호 전쟁 때문에 수십만 명이 해외로 망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등 타 국가가 세계에 이렇게 경제 강국이 됐어요. 프랑스는 아주 지금도 힘들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뭐요? 이군호 전쟁 때 우리를 말하면 재벌, 무역업자, 수공업자, 상업자 모든 기술자들이 다 빠져나가서 그게 누가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럼 누가 남아요? 성직자들, 농사 짓는 사람들, 손가락 빨고 있던 시대. 바로 그걸 이야기. 이걸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르망 이슐레 주교는 알고 있어요. 아, 더 이상 빠져나가면 안 돼. 그런데 이걸 중앙 집권을 해야 되는데 왜 문제냐? 프랑스에 가면 라 로세이라고 있어요. 이거 저희 이제 프랑스 가면은 우리 김영일 한국 종교문화원장하고 가볼 때요. 라 로셀이. 거기가 뭐냐? 낭트 칙령 이후로 모든 장로교 신자들이 좀 말을 가만 되면 직결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가 집성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 프랑스 서구라 우리는 그게 없는데 우리는 부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아요. 그 시절에 부산처럼 프랑스에는 아주 최고의 번영하는 해양 도시였어요. 그렇잖아요. 자유로운 무역 속에서 사상이 자유롭고 또 성경 말씀도 마음대로 번역해서 보고 이러한 자유가 충만한 도시에 그 이군호 즉 장로교 신자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데 이걸 중앙 집권을 해야 된다. 왜? 라 로셀은 이군호들이 나름대로 헌법도 있고 그렇죠? 또 군대도 있고 등등 모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특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걸 빼앗아 오야 중앙에서 전체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루이 13세보다 아르망 이슐레 주교의 고민이 많아. 저걸 어떻게 하면 되나? 이게 이분이 해결점을 저는 추경이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저도 그런 노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떠한 소문이 나냐? 찰스 1세가 바로 이군호들을 도와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망 이슐레가 지금 중앙 집권을 하려고 하는데 찰스 1세가 누구예요? 찰스 1세의 왕비가 앙리했단 말입니다. 그게 루이 13세의 여동생에 서로 친척 있는 관계에서 거기서 찰스 1세가 내가 영국 성공의 수장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그죠? 이군을 천주교 세력부터 구원하러 오겠다. 거기에 해군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걸 고민하고 있는 간에 바로 아르망 이슐레가 최고의 정예부대를 구성해서 자기가 진두지휘해요. 아버지가 원래 프랑스 왕실의 군인이지 않습니까? 멋있잖아요. 그렇죠? 성직자로서, 군인으로서, 재산으로서 다 합니다. 그래서 진두지휘하면서 바로
그때 이제 장귀통이라는 분이 시장인데 우리는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저를 한때 한번 놀려서 장기동이래. 조선에서 온 사람이래.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 놓고 말하면 유머래. 그 장이 아니라 그건 존이 존. 귀통은 성이 패밀리 네임이고 장기동 한국 조선 사람이 아닙니다. 장귀통 시장이 아주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연방정부하고 지금 주정부가 싸움이 일어나요. 미국으로 말하면 연방정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리슐레, 그렇죠? 추경이 대승리를 해.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가 또 배웠냐. 1629년 7월 28일 알레 화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중앙집권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돼. 어떻게 하냐. 너희들한테는 신앙의 자유를 다 인정한다. 저는 이것이 참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정치와 군사적 특권은 안 된다. 될 수가 없지요. 우리도 지금 각 지방에 군대가 있으면은 국민들이 좋아합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저도 통치자 입건에서는 뭐요? 아르망 리슐리를 존중해요. 그때 천주교 예수회로부터 시작해서 왜 신앙의 자유를 주냐 이거요. 이 사람들은 지금 1618년에서 1648년 뭐가 일어났어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1627년 28년이요. 라로셀 공선전에서 겨우 이겼다고. 지금 30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중앙 집권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군을 하면 뭐요? 프랑스는 멸망해요. 그 천주교 신자들은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직자들이. 그때 이분이 정말로 그런 말을 했나? 아니면은 천주교 이 세력들이 조작해서 내는 걸 몰라요. 뭐라 하냐? 개종은 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하시는 것이다. 만일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면 제가 존경을 합니다. 안 건드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가 삽니다. 그리고 나서 1635년에요. 계속 30년 전쟁이 일어나는데 프렌치 어카데미를 해요. 우리 아카데미 프랑세즈를 또 창립을 해서 프랑스를 문화대국 그리고 음악을 비롯해서 모든 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오culto 바티칸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은 지키되 국민을 통합하는 거예요. 하나로. 그렇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말씀드렸어요. 프랑스를 세계의 최고의 강대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천주교 세력은 그게 없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은 명단을 발표 안 해요. 다음 세 번째는 제가 명단을 발표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조용히 공직자의 입문도 안 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나가면 더 이상 저희들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기 바라요. 자, 자기 이제 가문 때문에 고민해요. 이분이 이제 서가 하는데 루이 13세에게 부탁을 해. 루이 13세는 그 다음에 또 서거해. 자기 가게를 참 이렇게 보호해 두려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재산을 많이 준비해. 이분이 재산을 왜 추기경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아 저축을 했느냐. 이 한마디야. 모든 자기 집안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추기경 되니까 뭐라 하냐. 낮은 신분 가문과는 혼인하지 말라. 이거예요. 물론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계급제도를 하는데 그 당시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조선시대 같으면 뭐예요? 양반이 돼 양반이 고위 공무원, 관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걸 다를 게 없어요. 추기경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게에 가문에 대해서 많은 모든 정려를 바치고 가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대로 가고 가족은 가족대로 가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프랑스를 융성에게서 루이 14세가 태어나도록 만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 리슐레 추기경이 되겠어요. 두 번째 이제 국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30년 전쟁인데
이게 30 years rules죠. 1618년에서 1648년입니다. 이게 뭐냐? The long running contest pro-European dominance between Habsburg in Austria and Spain and the French House Bourbon. 이게 겉으로는 부르봉 왕가하고 합스부르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공국과 스페인을 구성된 합스부르크가 싸우며 부르봉, 합스부르크는 뭐 가문의 가문 싸움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The Jesuit treason, 뭐요? 예수의 모반이라고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 한국종교문화원에서 최초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이것은 단계가 몇 가지에서 네 단계가 있어요. 30년 전쟁은 The first phase from 1608 to 1623 1618년에서 1623년은 보헤미아 시기에 이게 중요해. 이게 이것 때문에 어디에 예수회가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헤미아는 우리가 체코를 보면은 우리가 보헤미아, 모라비아 많이 듣죠? 모라비아. 우리는 살레지아지만 독일어 실레지엔이요. 더 익숙할 겁니다. 세 개의 지방으로 구성되는 그 지역, 보헤미아를 말해요. 그때는 얀 후스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존 후스. 1369년에서 1415년, 그죠? 순교하신 그 정규 개혁가의 최고의 스승이 보헤미아를 기독교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몇 프로? 90%. 비록 합스부르크 천주교 신앙을 유지하지만 보헤미아는 뭐요? 기독교 신앙을 유지해요. 그래서 그 당시 신선 로마 황제가 마티아스예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먹었는데 후계자가 태어나지를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촌 동생 페르디난드 2세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페르디난드 2세가 황제로 선출을 하려면 어디? 기독교, 그렇죠? 왕국인 보헤미아의 왕으로 먼저 이렇게 임명을 하고 그러나 거기서 표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헤미아 이게 1617년에 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페르디난드 2세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에서 철저히 교육받은 예수의 회원이에요. 이걸 일반 역사들은 말을 안 해. 저는 이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서 페르디난드가 어떤 분인가 정확해요. 예수의 완전히 골수분자예요. 예수의 골수분자.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무조건 보헤미아는 뭐다? 천주교다. 마티아스를 비롯해서 이전의 신수로마 황제도 보헤미아의 종교 기독교를 인정해 줬는데 이분은 뭐예요? 페르디난드 2세는 아니야. 그러니까 보헤미아 기독들 있지 않습니까? 분노하자 일어서서 달려가요. 그때 이제 보헤미아의 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지만 자기는 비인이 있어요. 그래서 섭정 대신 마르티니츠 백작하고 솔라박다 백작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섭정을 하는데 바로 그분들에서 가서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투박하게 아주 모멸감을 줘요. 그러니까 그 귀족들하고 그렇죠? 보헤미아 군인들이 마르티니츠 백작하고 슬라바트 백작 그리고 비스간 세 명을 어디다 3층 창문에서 던져버려요. 그게 유명한 프라하 창박 투척 사건이라고 합니다. The Defenestration of Prague. 그게 1차는 설명할게요. 그런데 3층에서 이게 떨어졌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 건추도미가 있어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 보헤미아 이분들이 글을 쓸 때는 곤주도미에 떨어져서 3명이 살았다 이야기하는데 천주교 세력들이 쓴 글을 보면 뭐요? 예수님이 보호해 준 것도 아니야. 누가 보호해줘?
오쿨트 바티칸 마리아가 보호해줘가지고 자기 살아났다. 3명이 살아서 페르디난트 2세에 가서 모든 이야기를 해요. 전쟁이 일어나지. 그때 이제 바로 보헤미아 귀족들은 30인 집행위원회를 해요. 독자적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우리도 군대를 소유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또 그때 마티아스 신성 로마 황제가 돌아가시고 페르디난트 2세가 신성 로마 황제로 이렇게 등극하니까 그때 이분들이 뭐예요? 바로 페르디난트 2세 보헤미아 왕이 폐위를 선언하고 깔뱅주의자 8제가 되겠어요. 선제후 프리드리 5세 그분을 바로 보헤미아 왕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요. 이분은 누구냐? 그 부인이 영국 제임스 1세의 딸 엘자베스 스튜어트가 되겠어요. 이걸 아셔요. 그러면 The First Defenestration Prague가 있어요. 1419년에 제1차 프라하 참박 투척 사건이 있어요. 이것은 두 번째인데 그때가 뭐냐? 야누스 우리 그 위대한 종교 혁명가 그 선생님이 순교하고 나서 후스파 사제 얀 젤립스키가 이게 주체가 되어서 신시청사를 찾아가서 후스파 수감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니까 그때 시청에서 창문을 열고 돌을 던져요. 시위를 하던 누가 얀 젤립스키 그 사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니까 후스파 군중이 그 신시청사에 가서 시평의원 7명을 창문으로 집어 던져버려요. 죽어요. 그래서 이 체코는 바로 이 창박 투척 사건으로 유명한 데가 되겠어요.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페르디난트 2세한테 완전히 보헤미아 귀족들이 패배를 당하죠.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재산 다 있습니다. 다음 The second page from 1625 to 1628 1625년에서 1628년 덴마크가 이게 들어와요. 요걸 이렇게 보헤미아 덴마크 이렇게 시기별로 알아야 이게 30년 전쟁의 아웃라인을 정확히 할 수가 있어요. 덴마크 노르웨이 국왕입니다. 크리스티앙 4세인데 이분이 내가 기독교 우리 성도들을 구하고 기독교 나라를 구하겠다 오는데 누구냐? 발렌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보헤미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군인이고 정치인인데 1606년에 천주교도가 돼요. 그래서 페르디난트 2세에 절대로 충성을 해요. 그래서 사령관이 돼가지고 바로 패배를 시켜. 그래서 크리스티앙 4세가 만족할 만한 걸 잊지 못해. 1625년하고 1628년 뭐냐? 라로셀 공성전에서요. 1627년, 1628년. 그렇죠? 바로 아르방 이슐레가 도와주를 못해. 프랑스는 이렇게 기독교를 도와주고 합스부르크 왕가를 뭐요? 지금 몰락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프랑스도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주는 못해가지고 덴마크가 이렇게 실패를 해야 돼요. 다음은 중요합니다. The third page from 632, 635.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어요. 스웨덴의 개입식인데 구스타프 2세 아돌프. 군제 개혁도 하고 또 그 무기도 현대화를 해서 그 당시 현대화해서 최고의 지휘관이 되는데 다 승리를 했어요. 누구 때문에? 발렌슈타인 때문에 거기서 전사가 돼. 이겨놓고. 그러면은 대장이, 왕이 돌아가셨는데 스웨덴이 어떻게 퇴각을 해야죠. 그런데 발렌슈타인은 뭐냐? 이렇게 뛰어나게 일을 하니까 누가 싫어요? 페르디난트 2세가 약간 거리를 둬요. 그리고 이분도 스스로 자기의 야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 시달림 속에서 1633년에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자기가 믿었던 구스타프 아돌프가 서거하니까 아르망, 리슐레 추격은 뭐라고 생각해요? 드디어 the first page from 635 to 658, 아니, 1635년, 1648년, 프랑스가 드디어 개입을 해요.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 프랑스가 했는데 고전해. 그러다가 누구하고? 스웨덴의 동맹을 맺어. 그리고 1637년에 페르디난드 2세, 그 예수의 악주적인 분자가 뭐요? 사망을 해. 그 아들 페르디난드 3세가 되니까 이제 부드러워. 그래서 뭐가 맺어요? 1648년에 독일어 말은 데스펠리시 프리드, 영어 말하면 Peace of Westphalia,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져요. 왜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냐? 거기는 기독교, 그 베스트팔렌은 주도가 민스터예요. 기독교인이고 하나는 오나브리크, 천주교예요. 각자 1648년 5월 15일, 오나브리크에서는 10월 24일 날 조약을 맺어서 종합해서 바로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1555년에 독일의 바이렌지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아우크스부르크 렐리기언스 프리덴이 있어요. 그죠?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해를 했어요. The Peace of 아우크스부르크. 그때는 쿠이우스 레기오, 에우스 렐리기오. 그쵸? Whose religion? His religion. 이 단어가 중요해서. 그 당시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할 때는 각 지역 주민의 신앙은 지역 통치자의 신앙에 따른다. 그래서 거기에는 천주교하고 누구만? 바로 루트란 인정되는데 이번엔 누가 돼요? 깔뱅파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어디? 신규 국가 넬란드시가 독립국가가 되고 프랑스가 뭐요? 대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루이 14세는 활짝 꼽혀 전 세계의 최강의 국가가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스웨덴도 최강의 국가가 되고 이런 역사가 종합입니다. 자, 70세의 교황이 되고 11년 재임한 인노첸시오 10세가 있어요. 1644년에서 1650년입니다. 그러나 잉글리시 룰 뭐라면 청교도 혁명은 1642년에서 1651년이요. 거의 일치해. 그래서 1648년이요. 이게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었는데 뭐라고 하냐? 젤로 도무스 데이. 영어로 하면 The Zeal of God's House.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을 한 교수를 해서 베스트팔렌 조약을 뭐 없애버려요. 이걸 잘 아셔야 돼. 누가? 이노첸시오 10세. 시간상 이노첸시오 10세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생략을 하겠어요. 그리고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바로 유럽 연합에 헌법할 때 이노첸시오 10세 석상 아래에서 서명을 해요. 이걸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항상 오컬트 바티칸은 자기들이 어려우면은 어떤 화해를 하다가 그게 자기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그걸 뭐요? 다 잡아먹어요. 지금도 자기네들이 재지은죄가 많으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손을 내밀지 않았으면 그게 뭡니까? WCC 등등. 그러다가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면서 자기가 부흥하니까 뭐요? 자기의 속, 마음을 내비치지 않습니까?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왜 리슐레가 이렇게 뛰어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천주교 세력들은 그를 혹평을 해요. 소설 제주 해설한 만큼 수많은 소설 써서 세상말로 돈을 많이 벌고 인기 작가가 된 프랑스 소설가 알레상드르 디마의 다르타냥
로망스가 있어요. 그 3부에 보면은 또 Three Musketeers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삼총사로 한 거예요. 머스티어 총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20년 후가 있어요. 20 years after. 그 다음에 브라졸은 자작 10년 후가 있어요. The Viscount of 브라졸은 10 years after. 그 브라졸은 자작의 마지막 3부가 뭐예요? 그게 철가면이에요. 철가면. 영어로 The Man in the Iron Mask. 원래는 뭐예요? 검은색 벨벳이 돼요. 루이 14세 시절에 34년 동안에 검은색 벨벳을 이렇게 착용하고 벗질 않아요? 지낸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루이 14세 쌍둥이나 배바른 형제다. 아니면 루이 13세의 왕비 안 도트리시하고 이탈리아 태생 수상, 질 마리젠 추경사에 나온 사생하다. 이런 등등에서 나온 책인데 가장 중요한 삼총사에서 바로 아르망 리슐레를 뭘 말이야? 악당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이 대위대한 그 훌륭한 정치인이자 뭐요? 추경이지 않습니까? 저는 뭘 이야기하냐? 바로 이분은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프랑스를 세계며 부르봉가를 세계며 최고 강대국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현실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추락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국의 협력을 받아서 대통령을 모르고 얼마나 중국의 협력을 받아서 지난 총선에 대승리했는가 모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먹었나 몰라도 중국이라면 꼼짝을 못해. 요번 임기가 내년 끝나면 그 조사에서 다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사양시키든. 알겠습니까? 얼마나 그 북한하고 말 못한 고민 있으면 꼼짝 못하고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애국자, 명로 짓거리 하는 데가 돼요. 이게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명함입니다.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 공직자 입문 안 됩니다. 공직자 뭐요? 있는 분들 나가세요. 왜 그러냐? 제가 에큐메니에 공부를 하면서 저는 알아요. 수십 년 동안 천주교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입니다. 고위 공직자들 다 추방시켰어. 조그만 일을 뻥 튀기고,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 군대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부, 사고, 입부에서 그래. 60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한국 종교문화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맛을 보여주겠어요. 특히 중앙일보, 동아일보, JTBC, 그렇죠? 이 경향신문 같은 데는 옛날부터 그 천주교 신문이다. 대한민국 지금 이런 신문들이 방송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JTBC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완전히 정권이 바꿔지는 날은, 그렇죠? 예? 지금 모든 언론이 천주교에 다 잡고 있는데,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독교 언론을 줬을 때는 여러분이 다 심판의 대상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해체되고 다 빨리 망명 갈 준비를 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앞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 김종희 그분 비대위원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주교 신자 알렉산드로입니까? 이준석 36세 지금 안드레아 뭘 하려고 합니까? 등등 국민의힘에 있는 모든 천주교 신자 나경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공직자의 자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꿈은 절대로 꾸면 안 돼. 박영선 씨 당신 같은 그 예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도 망하고 고위 공직자가 또 뭐요? 암살당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앞으로 고위 공직자가 서거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천주교 세력들이 뭐요? 독약을 타서 죽이든가 또 청부 살인을 하든가 등등이 있습니다. 이때는 시신을 부검을 해야 돼요. 왜? 천주교 세력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시신 부검도 안 해요. 이 시대가 완전히 뭡니까? 이상한 시대, 절망의 시대에 왔어요.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
그죠? 그분이 기독교를,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합하고 대승리하는 위대한 역사로 만들 줄 믿습니다. 제 강의를 드려서 감사합니다.